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좀 있어야지 야당에서 눈치 보고 원하는 법안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정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현 정권의 지지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긴요. 다주택자하고 유주택자, 예? 그분들한테 나온 거예요. 왜? 집값 너무 올랐고 피로감에 쌓였고 중과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종부세 폭탄 맞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지율이 수반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 묶어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아직 풀질 않았습니다. 뭐 상생임대인 뭐 그런 것들 몇 개 깔짝깔짝 풀어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아니 누군가 내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아래지만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 욕하는 겁니다. 아니 양도세 중과만 풀면 뭐해? 취득세 중과까지 같이 풀어줘야지 집을 누군가 사줄 거 아니냐, 예? 이거예요. 사줄 거 아니냐. 예? 참 진짜 골 때립니다. 그래서 현 정권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의 지지율의 기반 그들을 달래주지 않는다면요,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속 2번의 보수에서 탄핵이 나온다? 그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10억 대출 제한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네, 10억 대출 제한이 풀리면요, 저는 하락은 이제 가시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억 이상 대출 제한. 기존에 강남권 아파트 사고 싶은데 대출이 좀 안 돼가지고 차마 사채는 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 아파트 호가 떨어지고 있죠. 낮은 호가에 넙죽넙죽 받아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지만 전반적으로 급락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충작용을 하려면요,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15억 초과 되는 아파트가 대출이 풀렸다. 언제 불어? 10월 1일부로 만약에 풀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서울은 하락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16억이었는데 15억에 거래되고요, 14억 9천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등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1등부터 떨어지게 된다면은 2등, 3등, 4등이 자연스럽게 호가를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5억 5천 아파트하고요, 14억 9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 5천 아파트가 대출을 매수인이 대출 받은 이제 15억 5천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매수인이 그냥 15억 5천짜리 사겠습니까? 깎아달라겠죠. 6천 깎아주세요. 14억 9천에 사는 겁니다. 대출 좀 더 받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14억 9천, 14억 8천 되는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락 논란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형태. 부동산 시장은요, 이렇게 굴러간다고요. 왜? 상승할 때 1등이 오르면요, 2등이 오르고 3등이 오르고 4등이 오르고. 그럼 하락은요, 1등이 먼저 떨어지면요, 떨어진 가격하고 제일 근접하게 붙어있던 2등 아파트가 떨어진다고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요, 단순히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시기에서는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지방광역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를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 다 아실 거예요. 먼떨 만떨입니다.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것, 즉 먼저 떨어진 곳은요, 먼저 오릅니다. 많이 떨어진 곳은요, 그만큼 반등이 회복장에 돌입하면 좀 더 올라요.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먼떨 만떨 이 두 가지, 이 사자성어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정된 투자금이 땡땡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요, 먼떨 만떨이라고 한 이유고요. 자, 두 번째, 광역시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광역시는요, 입주 물량, 순수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무조건 오른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딱 뻔히 보이죠? 앞으로 많이 떨어지는 지역. 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요. 수도권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지역 연계성에 좀 더 탈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역 연계성의 그 고리와 연관이 적겠죠.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향후 1년간은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제가 2023년 8월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첫 번째, 1주택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혹시나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청약을, 메이저 입지에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봐. 왜? 하락기면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좋은 아파트 층과 그리고 동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청약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현금을 다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진입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값만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비교해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서로 비교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론 이미 내렸습니까? 2023년 어디에 투자를 할지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갭은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갭이 오히려 더 작은 아파트. 왜? 전세 수요가 어떤 아파트는요, 신축과 달리 전세 수요가 다른, 그냥 저가 전세 시장에 꾸준한 수요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가 전세가가 최소화된 곳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인가요, 울산인가요, 대전인가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 땡입니다. 다 땡이에요. 현재 17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좋아요가 43개입니다. 자, 오늘 30분만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는다 그러면 10분 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배짱이님 반갑습니다. 허니님 반갑습니다. 신엘님 반갑습니다. 연희님 반갑습니다. 으라차차님께서 DSR 3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셨고요.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갈치아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코롱님 반갑습니다. 네, 한우님 반갑습니다. 최고진님 반갑습니다. 네, 무니무님께서 천하제일 투자대회가 그곳에서 펼쳐지나요? 25년 공급도 통계 안 잡히는 게 많아. 23년급이는데 언제 진입이 좋을까요? 23년급은 아니에요. 네, 쿠쿠찌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그 광역시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인천 가는 게 다 낫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인천은 서울이 올라야지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장수홍님 반갑습니다. 네, 마시다님 반갑고요. 텍슨님, 천안 아산은 아닙니다. 네, 더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풀리면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1등 아파트가 10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빠지면서 그 밑에 있던 호가들이 14억대 아파트들이 호가가 다 13억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 10억 초과 대출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규제가 또 완화가 될까요? 단언컨대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일어납니다. 네. 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1차 바닥이 찾아왔다. 왜? 거래가 증가합니다. 거래가 왜 증가해요?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니까 거래가 증가한다니까요. 다주택자가 살 수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부세 지금 부부 합산으로 하면 18억가 되잖아요. 9억씩. 왜 늘려준 거 생각하세요? 다주택자가 받아주라고요.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가 받아준다고요. 네? 받아준다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래가 증가하면서 1차 바닥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반등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등이요. 네. 일시적 반등일 확률이 높아요. 왜?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부동산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일어났는데 원래라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갔다가 꺾인 상태죠. 네, 여기서 요만큼 더 오른 게 알파라 치면은 이게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 2법 통과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원래라면 여기서 바로 꺾였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인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등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등, 자, 의미가 한자 적어볼까요? 의미가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요. 네. 이 의미가 나이데스인데, 네. 의미가 나이데스네. 왜?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비유를 했었는데, 인덕션 쓰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인덕션하고 가스레인지, 자, 어제 멤버십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주세요. 자, 인덕션하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서 끓이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실까요? 네, 민서님께서 갑자기 울산의 신정현대홈터 매수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부산 거는 포기해요? 자, 마시다님께서 인덕션이 빠름. 네. 자, 인덕션과 가스레인지 차이는요? 뭐예요? 자, 인덕션과 가스레인지 차이. 인덕션이 빨리, 네, 끓어요. 네. 자, 인덕션은요, 훨씬 더 빨리 끓입니다. 그런데, 인덕션 위에 있는 냄비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이 빨리 끓는 대신에 냄비 손잡이는 뜨거워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자, 인덕션이 훨씬 더 빨리 끓는다. 자, 근데 인덕션 위에 있는 냄비 손잡이는 뜨거워지지 않더라. 반면에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 손잡이는 잡을 수도 없다. 이거죠. 저 비유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지금 반등은요, 이거예요. 자, 반등은요, 인덕션 위에 있는 냄비 손잡이라는 겁니다. 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몰릴 수는 있습니다. 왜? 가격이 다운되니까요.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몰려서 열기가 생기더라도 그게 시장 전체에 확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열기가 인덕션 위에 있는 냄비 손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내용물이 뜨겁다 해서 냄비까지 뜨거워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 있는 냄비 손잡이가 뜨거운 이유는요, 오랫동안 끓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수년간에 걸쳐서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처럼 끓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까지 뜨겁죠. 손잡이까지 내가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바뀐 거예요. 네, 정부가 바뀐 겁니다. 자, 기존의 문 정권에서는요, 30번이 넘는 규제로 해서 가스레인지처럼 달군 거예요. 5년 동안 달군 겁니다. 미친듯이 달군 거예요. 돌아버린 줄 알았죠.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요, 인덕션을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인덕션도 금방 식어요. 왜? 가스레인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요런 거 있지 않아요? 요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요런 철판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이기 때문에 식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인덕션은요, 그냥 금방금방 식죠. 네, 금방금방 식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제가 감히 예측합니다. 이게 나오면은 반드시 땡방, 그다음에 땡땡 부동산, 네, 등등등등. 이 부동산이라는 앞에 뭐 땡땡땡 부동산, 땡땡 부동산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땡땡 공장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이 반등이 상승으로 시작이 되었고 쭉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뭐가 배경일까요?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자 많이 쓰네요.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요 힘으로는요, 시장 전체에 확산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만약에 강남에 있는 A 아파트가 일시적 반등이 있는 거예요. 1억 정도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네. 그런데 수많은 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닥이야. 들어가서 2명, 3명 따라 들어와서 그 3명, 세 번째가 1억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남 부동산에 반등 쳤다 해가지고 갑자기 저기 위에 노원구까지 반등이 열기가 전달될까요? 안 돼요. 자, 우리가 노원구
상계주공. 상계주공이 오른 시점 언제입니까? 제대로 오른 시점? 네.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2019년부터. 요 시기는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2014년이고, 네. 이게 주공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공이라서 약간 좀 덜한데, 네. 이게, 생각해보세요. 노도강에 오른 시점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늦어요. 네. 자, 노도강 말고, 저기, 어디를 이야기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네. 자,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이 가파르죠. 네. 이 시점이에요. 2019년부터, 네. 2021년까지. 근데, 서울에 있던 아파트는요, 좀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간 좀 비유가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잘 찾아볼게요. 네. 노원구 말고, 저 동대문구 가볼까요? 화곡동 가볼까요? 네. 화곡 푸르지오 34평. 자, 이게 더 커 보이죠? 네. 짧은 시간 동안 60% 올랐습니다. 네. 나머지 천천히 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강남의 반등이 있잖아요. 이게, 인근의 강남구 빼고 24개 자치구를 전부 다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매물이 나오거든요. 매물이. 자, 일시에 반등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100명이 있다면요. 0.05명만 부동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100명 중에 거의 99명이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반등이 있으면 반등이 있겠구나. 나 무서워서 팔려고 하는 투매하는 매물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A 아파트에서 반등 치잖아요. 그럼 B 아파트는요. 강남구 A 아파트 반등했다. 그럼 B 아파트는요. 호가 올리겠죠? 근데 거래가 안 되면요. 상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꺾인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요. 기술적일 뿐입니다. 네, 기술적일 뿐이에요.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 반등이 있다. 요렇게 올랐지만은 제 생각은요.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스권요. 네. 이러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겠죠. 에너지를. 네.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여러분들 1차 바닥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1차 바닥에 생각해 주시고 째려보셔야 됩니다. 네, 째려보셔야 되고, 서울 부동산은요, 요렇게 가더라도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만큼 다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매매가가 전세가하고 붙어야지만, 네, 투자할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추후에 투자할 타이밍이 무조건 올 거니까요. 꼭 기다리세요. 자, 투자할 타이밍이 이때였죠. 네, 갭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오르지 못했다가 네, 갭 보세요. 갭 5,700이에요. 5,700.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또 한 번 온다고요. 네. 자, 그리고 낙타님 반갑습니다. 네. 은하차차님 차 살라고 했는데 현금 모아야겠네요. 네. 차는 무슨 차를 왜 삽니까? 제가 진짜 자산을 조금밖에 모으지 못했는데 차 산다는 사람도 진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 아미타님께서 15억 대출규제 폐지해야 합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이분법 나누는 정책도 폐지해야 합니다. 종부세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 세금, 세율 정책 적용은 평등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하느님 주담대 대출 해제는 언제쯤 될까요? 2주택자? 그거는 조정지역을 풀어주면 또 되는 거니까요. 네, 조정지역 풀어주는 걸 일단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담대 대출 해제는 지금 현재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 이상부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계대출을 좀 줄어들면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레바랑도르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시다님, 8년 뒤에 애들 서울대 보낼 건데, 서울대 보내요? 아이고야. 공부 잘하나 봅니다. 서울대 보낼 건데, 어디 아파트를 사야 하나요? 싼 아파트 사면 돼요. 네. 네, 무니무니님께서, 네, 청주, 춘천 등 무피 물건 올해 초 매수했는데 세금 부담하더라도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혹시 역전세 크게 날지 걱정이네요. 아유, 무니무니 왜 이렇게 오래 사지 말랬는데. 네. 춘천까지 왜 샀어요? 네.
자, 하나돈이 해운대자이 입지 별로라는데 별론가요? 해운대자이가 입지가 별로면은 왜 올랐겠습니까? 네, 입지는 개인의 성향 차이예요. 네, 누군가한테는 입지가 별로고 누군가한테는 입지가 좋습니다. 네, 자, 으라차차님 취득세 완화해주면 지방 분양권 상황 좀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건 그런 곳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분양권 어차피 취득세 완화 상관없잖아요. 네. 나중에 등기 칠 때가 취득세 중과 맞는 거죠. 네. 자, 민사님께서 34평 매도하고 울산에 부모님 집 하나 새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민사님이? 울산 신정현대 홈타운 매수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을까요? 정리해서 다시 좀 적어주세요. 네. 자, 크로미님께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래도 아파트 값이 2019년도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제 지인은 무조건 간다고 기다리네요. 아니, 이미 2019년도로 돌아간 곳도 있어요. 네, 2020년도로 이미 돌아간 곳도 있습니다. 행복님, 네, 15 대출 풀면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량 늘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거래가 는다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아이고, 제가 33분 방송을 했는데, 딱 30분까지는 네, 좋아요가 90몇 개였는데, 네, 31분 되니까 좋아요가 101개네요. 네. 방송 딱 4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가 200개 넘는 것까지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으라사사님, 요새 왜 이렇게 못 팔아서 난리일까요? 그렇게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네, 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이 청개구리예요. 집값이 오르면은 사고 싶어 난리고요. 집값이 내리면요, 팔고 싶어 난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레바랑도르님, 서울과 지방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행복님. 거래량만 늘고 가격 상승은 어렵군요. 그쵸? 자, 지금 호가가 다 낮아져 있는데 수요는 한정적이잖아요. 네, 취득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수요는 한정적입니다. 네, 왜? 본인 집이 안 팔리니까요. 네, 그러면은 수요가 한정적이면요,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더 빠지게 되어갑니다. 네, 하나도님, 네, 집은 계속 모아간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이클에 따라 샀다 팔았다 해야 할까요? 저는요, 주식처럼 하루 이틀 보유하고 팔고 사고 그런 건 아니겠죠, 부동산은. 근데 2, 3년에 한 번씩은요, 갈아 끼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모아간다고요? 그거는 맞는 시기가 있고요, 맞지 않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시기에는요, 모아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시기에는요, 모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모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춘천 궁금해요. 떡갈나무님께서. 네. 춘천이요? 가볼까요? 레고랜드? 레고랜드. 나오나요? 레고랜드 안 나와요? 네. 춘천. 네. 춘천에 뭐 예를 들어서 온일 롯데캐슬 볼까요? 2015년 11월에 지어졌고요. 자, 2020년부터 볼까요? 2020년 매매가 전세가 자 붙었었죠. 갭이 4,500도 있었고요. 네.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네. 자, 역전세가 낮겠네요. 역전세가 낮고. 네. 근데 매매가 올라갔습니다. 3억 9천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까지로 올랐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네. 어떻게 될까요? 춘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는 추세예요. 2020년 1월, 올 1월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네, 7월이고 11년 9월 현지 네버빌, 네, 이건 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지는 또 못해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익절을 하려고 투자자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2020년도에 많이 들어갔어요. 네, 2020년도에. 그러면 이제 2년이 되는 겁니다. 털겠죠, 여러분들. 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소도시 사지 마세요. 팔기 힘들어요. 네. 김민홍님께서 부산 조정 해제되면 3년 전만큼 폭등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입주 물량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올랐으면요, 그만큼 떨어지는 기간도 길어요. 네. 그걸 꼭 생각을 하세요. 자, 으라차차님, 현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 많이 모아야죠. 부업을 해서라도 모아야죠. 네, 당연히. 자, 업타운맨님, 2주택인데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취득세 중과 언제 풀어줄지 예상하네요.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풀어주지 않을까요? 네. 자, 광쌍 해운대자이 둘 중 연락될 때 사고 싶은데 뭐를 더 추천하실까요? 실거주와 투자 개념으로요. 똑같아요. 네. 광안 쌍용을 사거나 해운대 자이 사거나 똑같습니다. 네.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자, 광안 쌍용이 오르면요, 해운대 자이도 오릅니다. 해운대 자이가 오르면요, 광쌍도 오릅니다. 전혀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있다면 광안이 살거나 해운대 살거나 그 차이겠죠.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광안리보다는 해운대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